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 이 핫셀 선생님의 논문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 반고 이 선생님도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건데 아무튼 이 논문은 인스트럭셔널 사이언스라는 학회지에 실린 2022년도 굉장히 따끈한 논문이고요. 2022년도에 받으셨는데 퍼블리시가 2022년도에 됐어요. 이 논문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논문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논문이 보통 좀 쉽게 써져야 된다라는데 그 쉽게 써지는 거에서 너무 압축적으로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논문이 굉장히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논문에서 example based learning과 그다음에 self regulated learning 그리고 problem solving 이 세 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이 논문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컴퓨터 베이스드 러닝의 어떤 그런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나비스들이 셀프 레귤레이티드 이제 그들 학습을 위해서 이제 자기 조절을 하는데 이런 example based learning이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셀프 레귤레이티드 러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example based learning을 쓰는 것이 이 프로블럼 솔빙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논문인데 일단은 좀 어려워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보려고 해요. 사실 이 논문도 같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제 욕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좀 보면 Problem solving is important in many curricula, especially in the domains of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근데 사실 여기서뿐만 아니죠. 이 프로블럼 솔빙은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이 문제 해결. 뭐 저희 이 교육공학이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측면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팅 사고도 굉장히 좀 추구하고 있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데 프로블럼 솔빙 스킬을 어디에서 얻고자 하는 거냐면 컴퓨터 베이스드 러닝 인바이러먼트예요. 그래서 컴퓨터 베이스드 러닝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학습을 추구하고자 할 때 프로블럼 솔빙 스킬을 획득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가이던스나 이런 어떤 서폴트가 거의 없을 때 그때는 학생들은 셀프 레귤레이트 그들의 학습을 이렇게 좀 조절하기 위해서 이그젠플이거나 아니면 문제로부터의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이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컴퓨터 베이스드 이 러닝이라는 게 좀 쉽게 얘기하면 교수자의 터치가 세심하게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에게 그 셀프 레귤레이티드 러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그젠플과 프로블럼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거지만 이거 이그젠플 WOE나 아니면 비디오 이그젠플 같은 것들을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보면 Although there are different theoretical models of self-regulated learning. 그래서 these models all agree that self-regulated learning requires students to plan, monitor, and control their learning.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의죠, 정의. 이게 이제 셀프 레귤레이티드 러닝의 전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계획을 짜고 모니터링을 하고 트래킹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링을 하는 학습에 있어서 이런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거에 이 셀프 레귤레이티드 이제 러닝이라는 거고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과 컨트롤은 베리 중요한 요인인데 셀프 레귤레이티드 러닝에서요. 프로블럼 솔빙 스킬에서도 마찬가지래요. 근데 이제 연구는 보여주는데 이 모니터링과 컨트롤 그들의 그 학습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한 학습자들이 higher learning outcomes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습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스스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이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계속 컨트롤하면서 하는 학습자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higher learning outcomes를 드러내더라. 그래서 더
processes 이게 되게 좀 이제 어떤 그런 process인데요. 그 모니터링과 컨트롤 during self-regulated learning의 한 process인데 illustrated by model, 넬슨, 나렌, 이 디스텔 모델은 오브젝트 모델이 있어요. Actual Learning Process가 있고요. 메타 레벨이 있어요. Representations of the Learning Process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가 Actual Learning Process고 그다음에 얘가 Representation of Learning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 그 어떤 학습 상황이라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표상된 학습 상황에 이게 들어가고 그게 이제 맞게 떨어지면 그것을 컨트롤해서 다시 또 액츄얼 러닝 프로세스에 온다라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translating이에요. 그래서 이게 변환을 준다는 거예요. This model to self-regulated learning of problem-solving task. 그다음에 it requires students to monitor their progress while performing the task they have selected during the planning phase and judge their performance after the task is completed. 그래서 이 실제적인 거에서 모니터링에서 이제 표상으로 이렇게 뜬 이 학습에서의 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제어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이게 완성이 이렇게 되는 이러한 변환을 계속해서 이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셀프 레귤레이티드 러닝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또 다른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는데 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Learning from examples and problems at different complexity 그리고 level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매력적인 단어가 나와요. Instructional Design Research라고 나와요. 그래서 교수 설계의 그 연구는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묻혀져 있는 게 갑자기 뿅 하고 발견이 됐는데 several principle 몇 가지의 그 원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 새로운 문제 해결 기술을 초보자들에게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최적화부를 하는 게 어떻게 이제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이 교수 설계 연구가 uncovered 뿅 하고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These principles are concerned. 근데 이 원리들이 좀 염려가 되는데 how to ensure 어떻게 보장할 거냐는 거예요. Novices work와 task 그리고 provide optimal level instructional support complexity given their current level of knowledge.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현재 지금 이 우리가 갖고자 하는 이런 뿅 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이 레벨이 최적합인 건지를 보장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교수적인 지원도 최적합이고 또 컴플렉시리한 이런 것들도 최적합인데 이런 것들이 현재의 어떤 지식의 어떤 수준과 잘 매치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보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시 아이디 모델, 벤 메린보어, 크슈너 유명한 사람 다 나오고 있는데 with regard to instructional support, the worked example principle. 그래서 이 랭클이라는 사람이 이제 WOE라고 부르기도 하고 work of example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work example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교수적인 지원을 이제 한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뭐에 관해서 이걸 한 건데 state for novice 초보자들한테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several example을 가지고 그 solve practice problem. 근데 lead to better test performance 좀 더 좀 괜찮은 그런 결과물을 낸 거예요. 어체인 달성한 거예요. 타임 시간도 좀 덜 들이고 노력도 좀 덜 들이고 투자를 좀 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워크드 example principle을 이제 적용을 했더니 학습자들이 이 베러 테스트 퍼포먼스라는 결과물을 낸 거예요. 그런데 since this apply not only to work example뿐만이 아니라 written step by step explain how to 그러니까 이 work example은요 그 문제 해결의 어떤 그런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적어 놓은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but also to video example도 역시 이게 적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person demonstrated explain problem solving procedure on video. 그러니까 이 비디오를 통해서 문제 해결 어떤 과정을 설명하고 이렇게 좀 묘사한 이 모델링 example도 역시 적용이 된 것인데 we call this example based learning principle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래서 이 example based learning의
이 비디오 모델링과 그 다음에 이 worked example 이 두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그 이러닝 학습 시스템이 보통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함께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걸 example based learning principle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이제 그 세컨드 로버스트 파인딩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좀 이게 뭔가 강력한 발견이래요. example first principle 이건 based learning이고요. first principle은 say 나비스 러너에게 several example 그 학습을 하는 동안에 몇 가지의 어떤 예제뿐만이 아니라 학습의 어떤 example 그 practice problem solving 대신에 example을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아니죠? example을 가지고 학습의 단계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리서치 컨스턴틀리 쇼 보여주는데요. 이 example study가 D만의 어떤 그런 결과 혹은 example problem pairs but not a problem example pair are more effective, efficient for running than solving practice problem only. 그래서 이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한 실습하는 것보다도 이제 좀 효과적이고 이랬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 페어끼리 그 문제 예제를 하고 그리고 또 페어끼리 혼자 그 또 스터디를 하고 이런 어떤 결과물들이 이렇게 좀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왔다라는 거예요. We must note though the learner do not need instructional support provided by example anymore when their knowledge increase.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example을 제공하는 이 서포트, 교수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노트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From that point onwards, they learn more from solving problem than from example study. 그래서 example study로부터 보다 그 solving problem부터의 어떤 그런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내용 자체가 더 막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예제를 가지고 계속 학습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문제가 뭔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더 학습이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패러그래프죠. 그래서 finally problem solving task는 that are presented in school curricula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spend multiple complexity levels. Task complexity is determined by the number of elements in a learning task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ose elements. Simple learning task consists of few information elements and a small number of interaction between elements need to process simultaneously in working memory. 별게 다 나와요 이제. 막 모든 게 막 진짜 다 나와요. 정신없어 죽겠어요. While increasing number of information elements and interaction between elements task complexity increased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은 이미 이러닝에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좀 발전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논문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되게 이제 이게 이미 사실은 실제에서는 많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글로 읽다 보면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갭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요. When tasks span multiple complexity level, learners should not only be working on tasks that provide optimal support given their current level of knowledge, but also on tasks that are
at an optimal level of complexity.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거는 확실한데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해가지고 딱 그 뭔가 뇌리에 딱 박히지가 않는데 사실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이 복잡성이 있어서 이 복잡한 문제들을 풀면서 이 나비스들이 보다 더 문제 해결 기술을 이제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원리를 적용한 게 그러니까 뭔가 실제적인 과제, 복잡성이 들어있는 실제적인 과제를 주었을 때 학습자들이 그걸 통해서 막 문제를 해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학습이 된다. 그냥 샘플 예제 같은 것들을 막 풀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뭐로 비교해 볼 수 있냐면 그 수학 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수학 문제를 막 문제를 읽고 막 이렇게 기호를 막 외우고 공식을 외워서 풀잖아요. 이거보다는 이제 실제 과제를 던져줬을 때 이 안에서의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공식이나 기호들을 알면 더 이게 문제 해결 스킬이 좀 향상된다? 약간 이렇게 같이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